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인류의 역사를 바꾼 장면입니다. 이 영상은 사람이 플레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인공지능 딥러닝이 플레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인간은 인공지능에게 딱 하나 명령을 내렸어요. 저기 있는 점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높여보라고. 그저 컴퓨터한테 저 점수만 높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처음에 컴퓨터는 어떻게 점수를 높여야 할지 모르니까 뻘짓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컴퓨터는 알게 되죠. 저 벽돌을 부수면 점수를 얻는구나. 단 2시간 뒤 컴퓨터는 게임의 프로가 되었고 인간들의 게임 꼼수마저 터득해버립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믿기 어려운 연구가 뉴런에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홈게임이에요. 하지만 이걸 플레이하고 있는 건 인공지능도 아니고요, 인간도 아닙니다. 실험실의 패트리드 시위에 있는 뉴런 80만 개가 놀랍게도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연구를 두고 외신에서는 인공지능보다 뇌의 작동 방식을 훨씬 더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죠. 호주 멜버른대 국제연구팀은 인간의 줄기세포와 쥐의 배아에서 뇌신경세포를 배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양된 뇌신경세포에 공의 위치 정보를 전기적인 신호를 계속 주면서 자극을 했습니다. 전기 신호에 자극을 받은 뉴런의 반응과 게임 속 막대기의 움직임을 연동했죠. 예를 들어서 뉴런이 특정한 신호를 보냈고요, 이 신호를 받은 막대기는 막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칩시다. 만약에 이 막대기가요, 공을 놓친다면 뉴런에다가 불편한 전기 자극을 가합니다. 학습을 시키는 거죠. 너 공 놓쳤지? 방금 불편한 자극 받은 거야. 그리고 공을 받아치면 불편한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공을 받아치면 보상으로 자극을 주지 않고, 공을 받아치지 못하면 전기 자극을 불편하게 줌으로써 학습을 시킵니다. 이 인공 뇌세포들이 폰게임을 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5분. 뇌세포들은 공을 랠리를 할 정도로 적응을 했습니다. 다만 이 연구는 뉴런에다가 자극을 가했을 뿐, 이 인공 뇌세포들, 얘네들이 의식을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의식을 가지려면 단순히 자극에 반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칠게 예를 들어서요, 인간의 무릎을 쳐버리면 무릎은 위로 딱 올라갑니다. 무릎이 위로 올라갔다고 무릎이 의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나무는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잘 자랍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가지가 많고 또 잎이 많은 쪽이 남쪽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햇빛이라는 자극에 자연스럽게 반응했을 뿐 나무가 의식이기 때문 아니에요. 하지만 그 자극을 통제하고 작동 방식을 알 수 있다면 무릎의 움직임 그리고 나무의 성장도 컨트롤할 수가 있겠죠. 즉, 이 연구를 겉만 딱 본다면요,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뇌세포에 자극을 가하면 학습시킬 수 있다고 결론이 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현재는 조금 사장된 방법이지만 정말로 효과적인 약물 개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생체 실험이죠. 생체 실험은 의학의 밝은 면이랑 어두운 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비인도적이지만 또 그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 시에 패배국의 국민이라던가 포로들의 인권은 박탈되고 생체 실험체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죠. 도덕적인 문제는 정말로 명확합니다. 그렇지만 생동성 알바라던가 그런 것도 있을 정도로 생체 실험은 인류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뇌질환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진짜 이게 고치기 어렵고 제대로 된 약도 없다, 이런 느낌을 크게 받으시지 않으신가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뇌를 실험하는 일이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뇌와 거의 비슷하게 반응을 하는 인공뇌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져. 인공뇌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의학계의 혁명이에요. 진짜 이거 말도 못할 정도로 떼돈을 버는 거예요. 알츠하이머 시장 규모만 9조 원에 육박합니다. 파킨슨병의 시장 규모도 무려 1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이런 뇌 질환들은 아직까지 불치의 영역이에요. 연구에 일조자인 케이건 박사도 살아있는 뇌세포와 인간이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이 연구의 의의를 밝혔는데, 영상의 초입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아직까지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같은 질환을 아직까지는 치료하지 못하고 있으나 인간의 뇌와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인공뇌를 만들 수 있다면 뇌와 관련된 연구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확실합니다. 실제로 연구자들은요, 이 뉴런 시스템을 접시 위의 뇌라는 의미로 DC 브레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연구진은 DC 브레인에
여러 가지 막 자극을 주면서 실험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구진은 알코올이 뇌에 정확히 어떤 반응을 주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알코올로 실험을 하고 있고요. 진짜 성공만 한다면 완벽한 숙취 음료 또는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 개발이 진짜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외신의 표현을 빌리면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 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제대로 성공만 한다면요. 그렇다면 이 연구는 진짜 좀 과장되고 또 상용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쓰레기 연구일까? 수십 년 뒤까지 상용화되지 못하고 당연히 묻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논문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됩니다. 기초과학 연구들은 수년 내 단시간에 이제 상품으로 나오지 않으며 상품으로 나오더라도 최소 수십 년은 걸리는 데다가 이런 논문은 주장에 불과하니까요. 연구진의 주장은 내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의 상용화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감히 제 생각을 덧붙여보면 저는 사업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돈의 흐름을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수라고 합시다. 진짜로 막 기가 막힌 연구를 발견을 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이걸로 돈을 벌어야겠답니다. 스타트업을 차리고 VC들한테 IR 피칭을 하면서 투자금을 얻어내고 또 이제 이걸로 엑시트를 하고 억만장자가 아무튼 발음이 억만장자가 되려가겠죠. 우리나라에서 끝발을 날리는 우수한 성과를 가진 유명 교수들 대부분이 본인들 스타트업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억만장자가 되는 것이 많은 연구자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이 연구의 일조자인 케이건 박사는 갓 창업한 스타트업 코르티컬 랩스의 최고과학 책임자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프리시드 단계에서 한화 13억 원을 유치했어요. 보통 스타트업은 라운드별로 시드,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시리즈 D 땡땡땡 이렇게 투자를 유치하고 최종적으로 IPO를 하거나 인수합병이 되곤 합니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요, 시드 전 단계에서 이미 13억 원을 유치를 한 것을 보면 이 연구를 통해서 좀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들은 이 연구를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아마도 호주의 모나시 대학 뉴로사이언스 연구실의 라즈 교수가 이 연구를 두고 했던 말에 그 답이 있지 않을까요? 라즈 교수는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수십억 년간의 생존의 역사를 거친 엄청난 진화적 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인간은 이 놀랍도록 강력한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